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 변환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서브 클래스 객체는 자신 서브 클래스 인스턴스 외에도 슈퍼 클래스 인스턴스를 포함합니다. 그것은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슈퍼 클래스의 객체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슈퍼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와 필드를 포함하고 거기에 서브 클래스의 고유한 필드와 메서드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서브 클래스를 슈퍼 클래스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브 클래스의 객체가 슈퍼 클래스 인스턴스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때 슈퍼 클래스 타입으로 강제로 타입 변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슈퍼 클래스의 객체를 서브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슈퍼 클래스의 객체는 서브 클래스 인스턴스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죠. 간단한 코드를 작성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슈퍼, 여기에 스트링 타입의 슈퍼 밸류 필드를 추가하죠. 슈퍼 클래스 문자열로 초기화하겠습니다. 다음에 메서드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void show super.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템 아웃 println에서 슈퍼 밸류를 출력하기로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슈퍼 클래스에서 상속하는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sub extends super. 그래서 string 타입의 sub value라고 하는 필드를 추가하고요. sub 클래스로 초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메소드를 하나 추가하죠. void show sub. 그래서 시스템 아웃 println에서 sub value 필드 값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에서 sub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도록 하죠. sub은 new sub. 그리고 이 sub 객체를 슈퍼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sub equal sub sub. 그러면은 성공적으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 sup 참조 변수를 통해서 show super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죠. 실행해 보면은 이처럼 슈퍼 클래스라고 출력이 되죠. 이번에는 슈퍼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p에는 new super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sub sub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하기로 하죠. 그래서 sub sup. 그래서 이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의 타입을 서브 클래스 타입으로 변환할 수 없는 거죠. 서브 클래스의 타입을 슈퍼 클래스의 타입으로 변환할 때 여기 그림에서처럼 서브 클래스의 참조 변수와 슈퍼 클래스의 참조 변수가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서브 클래스 인스턴스는 물론이고 슈퍼 클래스 인스턴스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드로 확인해 볼까요? 이제 이걸 추적 처리해 주고 sub equal new sub. 그래서 sub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해요. 그다음에 sub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show super 이렇게 해서 슈퍼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아웃 println에서 sub 서브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슈퍼 클래스의 필드에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서브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show sub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메서드죠. 그리고 시스템하고 println에서 sub value도 필드에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실행해 보면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죠. 그러나 슈퍼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서브클래스 객체에 접근할 수는 없고 슈퍼클래스의 인스턴스 부분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sup sub 이렇게 변환을 하고 sup.show super 이건 되죠. 그리고 시스템하고 println에서 sup.supervalue 이것도 되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슈퍼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서브클래스의 메서드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에러가 나죠. 컴파일 시 에러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하고 println에서 슈퍼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서브클래스의 필드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석 처리해 두기로 하죠. 이제 이와 같은 개념을 기반으로 해서 각 종류의 사원들을 관리하는 부서 클래스를 생성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서 클래스는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저장된 사원 정보를 보여주는 일을 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서에는 10명까지의 사원만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파트먼트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생성하고요. 여기에 부서를 나타내주는 디파트먼트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사원을 배열로 관리하기로 하죠. private employee, 배열, employees 이렇게 필드를 추가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ivate int current count 해서 현재 부서원의 수를 관리하는 필드를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추가하기로 하죠. public department 그래서 this employees는 new employee 10명까지만이니까 배열 10개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his current count는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죠. 그 다음에 이 부서에 사원을 추가하는 add employee 메서드를 추가하겠습니다. public void add employee 그래서 employee 그래서 여기에서 if this current count가 this employees 배열의 length보다 작다면 그 경우에만 추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this employees의 current count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증가시켜 주어야 하니까 플러스를 뒤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employee 그 다음에 부서의 사원들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display employees 메서드를 추가하겠습니다. public void display employees 시스템하고 println에서 부서 사원 정보 해줄까요? 그 다음에 for integer i가 0에서부터 i가 current count보다 작은 동안 i++를 하면서 this employees의 i번째 사원 정보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래서 display employee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부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한 다음에 add employee 메서드를 호출해서 사원 정보를 저장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department depth equal new department. 그 다음에 depth add employee 해가지고 emp 사원을 추가하고요. depth add employee에서 emp1, depth add employee에서 emp2, 그 다음에 depth add employee에서 emp3, 그 다음에 depth add employee에서 emp4 이렇게 추가한 다음에 depth display employees 해서 부서의 사원 정보 목록을 출력하도록 하죠. 그리고 실행해 보면은 그러면 이와 같은 정보를 보여주죠. 이 실행 결과로 우리는 슈퍼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통해서 서브클래스의 객체에 접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서브클래스가 추가된다고 해도 슈퍼클래스 자체의 코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속성을 활용할 때 우리는 코드 재사용성의 이점을 얻게 됩니다. 자바 언어의 상속성은 단순한 코드 재사용성 이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각 사원 객체의 공통된 정보뿐만 아니라 각 사원의 급여에까지 출력하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플로이 클래스 참조 변수를 통해서는 서브 클래스에 정의된 페이체크 메서드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먼저 인플로이 클래스에 페이체크 메서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플로이 클래스에서 여기다가 public 더블 페이체크. 인플로이 클래스에서는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0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서브 클래스인 레귤러 인플로이와 템포러리 인플로이 클래스에서 페이체크 메서드를 재정의하여 실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디파트먼트 클래스에서 디스플레이 인플로이즈 메서드에서 페이체크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더블 셀러리 equal this employees의 i번째 페이체크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시스템아웃 printf에서 급여 퍼센트 콤마 점 0f 1 역슬래시 n 그리고 셀러리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페이체크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이 인플로이즈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는 인플로이 타입이기 때문에 인플로이 클래스의 페이체크 메서드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0을 반환할까요? 그래서 사원의 급여액이 0원이 될까요?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여기에 기밀사원인 경우엔 급여액이 0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메인 클래스에서 기밀사원은 인플로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거죠. 그래서 0원이 나오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기미사원은 레귤러 인플로이고 김삼사원도 레귤러 인플로이죠. 김사사원은 템포러리 인플로이입니다. 그리고 김오사원은 세일즈 인플로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기미사원의 경우에는 500만 원, 김삼사원의 경우에도 300만 원, 김사사원의 경우에는 80만 원, 김오사원의 경우에는 600만 원 이렇게 실제로 계산된 급여액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자바 언어가 제공하는 이러한 기능을 다형성 폴리몰피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형성에 대해서 다음 장 추상화와 인터페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